안녕하세요. 펜메모도크라고 합니다. 저는 만년필 리뷰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이제 막 구독자 4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초짜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일기는 23년간 쏜 만큼 일기 쓰기의 초보는 아닙니다. 영상미는 뛰어나신 분들에 비해 조악할지 모르겠지만 일기 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유용한 팁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촬영에 메인폰을 쓰다 보니 거의 10년 전에 아이폰 7을 꺼내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4, 5년 정도 제가 정착한 일기장이 구글 캘린더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정 할 일을 이걸로 관리해 왔는데 어느 날 일기도 같이 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결과는 만족스럽고 몇 년간 여기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꽉 채워 쓴 날은 이렇게 빈틈없이 쓰기도 하는데요. 예시로 써놓은 일기이지만 실제랑 좀 비슷합니다. 가장 상단은 하루 총평, 소감 등을 쓰고요. 시간대별 일기 제목에는 장소와 활동 요약을 꼭 쓰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를 때는 활동 요약만 쓰기도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일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요. 할 일과 일정도 덤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바쁠 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 설정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잡아줘서 참 좋더라고요. 기록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빈 공간에 시간대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제목에 장소와 활동 요약을 쓰고요. 세부 메모칸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여기 마음껏 쓰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끝입니다. 간단하죠. 가장 상단에 일기를 쓰려면 종일 기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을 써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의 일기가 기록됩니다. 사전 세팅 꿀팁 하나를 드리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설정으로 진입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상단의 일반으로 다시 진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30분 미만 항목을 찾으세요. 여기 이 부분을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일정 지속 시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15분으로 바꿔줍시다. 이제 터치하고 계시면 최소 단위인 15분으로 세밀하게 설정이 됩니다.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그대로 드래그하면 되고요. 제일 상단이 일기인데 가끔 일정이란 이름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자동 동기화 기능 때문인 듯한데요. 두어 번 더 바꿔주면 더 이상 안 바뀝니다. 말씀드렸던 일정과 할 일 캘린더도 함께 있고요. 가족 공유 일정도 있습니다. 중요 사건 캘린더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글 캘린더는 공유 기능이 좋아서요. 이걸 활용하면 가족과 공유 일기도 가능합니다. 일단 앱에 쓰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곧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고요. 캘린더 앱이어서 좋은 점은 일정과 일기를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니 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이 노트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때 블랙 저널에 푹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빠른 기록과 일정 할 일 메모 일기를 한 권의 노트에 라는 슬로건을 이 캘린더 앱이 가장 잘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아날로그의 장점은 포기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도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시간 설정을 꼭 해야 기록이 되니까요. 구글 캘린더의 컴퓨터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폰에서 보여드렸던 일기들입니다. 커서 시원시원하게 보기 좋죠. 업무 보다가도 빠르게 일기를 기록할 수 있고요. 웹 버전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더 빠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기기에서 기록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PDF 인쇄 기능입니다. 일단 보기를 일정으로 바꾸시고요. 다음에 인쇄를 누르고 글자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설명 인쇄는 꼭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 옵션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날짜 설정을 까먹을 뻔했네요. 다 되었으면 인쇄를 누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와 함께 또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 PDF로 저장만 확인하고 아래에 저장 누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PDF가 만들어집니다. 제목과 세부 내용을 책처럼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고요. 백업으로서 보관하기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애플 캘린더에서 인쇄하는 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애플의 기본 캘린더입니다.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넘어오고요. 인쇄하지 않을 캘린더는 미리 꺼두세요. 일기 캘린더들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파일로 가서 프린트를 누르고요. 보기는 1로 바꿔주세요. 레이아웃이 좌측은 시간대별 제목만 보이고 우측은 제목과 세부 내용이 모두 나옵니다. 날짜 설정 해주시고요. 인쇄할 캘린더는 아까 설정해 뒀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긴 그대로 둬도 상관없고요. 아래에 글자 크기만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좀 잘 보이게 크게 해볼게요. 그리고 계속을 누르시고요. 미리 보기와 최종 옵션 선택 화면이 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하단 왼편에 PDF를 누르세요. 저장 폴더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PDF 엑스퍼트라는 앱을 오랜 시간 써오고 있습니다. 썸네일과 함께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다 채운 날은 많지 않지만 몇 년 뒤쯤이면 꽤 소중한 일상 기록이 됩니다. 소소한 일상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10년 뒤가 아니더라도 당장에는 내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서 시간 관리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할 때 이렇게 빡빡하게 쓰면 나중에 그 여행의 추억을 되살리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과 세부 내용이 모두 표기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듬성듬성 기록된 것이 흔할 겁니다. 특히 바쁘면 더 그렇죠. 뭐니뭐니 해도 PDF의 최대 강점은 이 기능입니다. 아웃라인, 즉 책갈피 기능이죠. 책갈피를 해두면 나중에 중요한 사건에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계화도 가능해서 다양한 분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장에도 책갈피를 한번 해볼게요. 이날 있었던 중요한 사건의 제목을 쓰고요. 이걸 첫 번째 책갈피에 넣어두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저의 실제 일기장 아웃라인 목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분류이고 각각 클릭하면 또 소분류가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강력하고 또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PDF를 쓴다고 할 정도입니다.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PDF 인쇄를 누르시고 페이퍼 사이즈를 조절해서 재인쇄하며 메모할 수 있는 여백이 충분해집니다. A4 사이즈로 변경했는데 다른 큰 사이즈도 됩니다. 좌측 미리 보기에 여백 적용이 된 것이 보이시죠? 확인 후에는 좌측 하단의 PDF 버튼을 누르고 폴더 경로를 확인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파일 이름 좀 바꿔주고요. 저장하고 새로 열어볼게요. 네, 좌우 위아래로 여백이 충분히 추가되었죠. 이렇게 일기에 밑줄 긋고 옆에 메모 남기기가 좋습니다. 아이패드랑도 동기화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로 쓰기도 좋고요. 컴퓨터, 노트북으로 할 때는 텍스트 입력이 좋습니다. 저는 메모 끝에 날짜를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몇 살 때의 내 생각인지 알 수 있거든요. 사진 앱에서 바로 사진을 옮겨놓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백에 메모와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PDF를 만들어서 일기를 보관하고 있고요. 두어 달에 한 번쯤은 종이로 인쇄해 두기도 해요. 아날로그 백업이자 또 만년필로 일기 독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일기를 인쇄하면 기존 PDF에 병합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 썸네일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파일 복사하듯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상단 탭에서 기존 일기 PDF를 클릭하시고 가장 아래에 썸네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면 그 아래에 이렇게 쫙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PDF를 병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병합이 까다로웠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쉽게 붙여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PDF 엑스퍼트는 유료여서 무료 PDF 몇 가지를 추천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팍스잇 PDF입니다. 빠른 걸로 유명하죠. 다음은 최근에 발견한 프로그램인데요. PDF 엘리멘트,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저는 이걸 기본 PDF로 쓰고 있습니다. 일시불 옵션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자꾸 다들 구독료 체계로 넘어가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PDF의 원조이죠. 에크롭의 무료 버전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으로 넘어가려면 진입장벽이 제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죠. 맥 쓰신다면 제가 쓰는 PDF 엑스포트 추천하지만 최근 올라간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렴할 때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시불 가격이 20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투자할 만한 여유가 되신다면 그래도 저는 PDF 엑스포트를 추천합니다. 저희 6000페이지 일기장을 신속하고 문제없이 읽어오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담으로 제가 종이 노트에 일기 쓰던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귀염뽀짝한 블루베어 일기장이 23년도였는데요. 노트를 튼튼하게 잘 만드셨는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꽤 우락부락했던 20살 남성과 잘 매칭이 안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만 물론 구매 이유가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여기 잠금 장치 때문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측면의 낡은 종이를 보면 그나마 흘러간 시간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 군대 수첩은 더 오래되어 보이지만 사실 블루베어 일기장보다 대략 3살 어립니다. 건빵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틈틈이 쓴 일기예요. 2006년 9월에 입대했었네요. 뿐만 아니라 종이 일기장도 꽤 많습니다. 몇 개만 꺼내 볼게요. 이때 만년필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보시면 테이핑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잘라서 스캔해 버렸습니다. 종이가 잘려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일기장 최종본을 PDF 파일 1개로 관리해요. 방금은 로이텀 노트였고 이거는 라이프 노트, 이건 라미 노트인데 만년필 쓰기 참 좋은 노트였어요. 가격은 좀 있었지만요. 이건 제가 만들어서 팔았던 노트이고요. 베이직이라는 회사의 노트입니다. 실링 왁스에 꽂혀서 노트에 붙였던 게 남았네요. 그 유명한 몰스킨 노트, 만년필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노트입니다. 그냥 단면만 썼던 기억이 있네요. 일기를 앱에 쓰기 시작한 후로도 만년필은 이곳저곳에 여전히 쓰고 있는데요. 시를 필사하거나 종이책, 독서, 그리고 일기장을 인쇄해서 거기에 메모를 쓸 때 만년필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 노트는 페이퍼 블랭크스라는 브랜드인데요. 만년필 친화적이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꽤 알려진 노트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시 필사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시를 추천해준 앱이 있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시를 필사하고 또 메모를 남길 때 즐겁게 만년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와닿는 시들은 남길 메모가 꽤 많더라고요. 종이가 두꺼워서 비초까지도 끄떡 없었어요. 이건 제가 공방 의뢰해서 만든 A4 가죽 바인더인데요. PDF 일기장의 아날로그 백업입니다. 가끔 이렇게 종이로도 인쇄해서 보관합니다. 이때는 구글 캘린더에서 인쇄를 해서 양식이 좀 달랐어요. 최근에는 애플 캘린더 양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기 쓰기 팁을 공유해 봤습니다. 모든 일기가 그렇지만 보안이 중요합니다. 구글 로그인이야 일기 아니어도 보안상 중요하니 잘 관리하시겠지만요. 소수의 극비 일기는 문서 파일에 암호를 걸고 따로 관리하는 걸 추천해 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으로 캘린더 플러스 PDF 보관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글 캘린더나 애플 캘린더도 출시된 지 오래되어서 활용법은 영상이든 블로그든 정보가 많을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일기 컨텐츠를 좀 더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라는 곳에서 일기에 관한 글을 계속 써왔는데 그걸 영상화 해볼까 해요. 역사가처럼 일기 쓰기라든지 강청관점 일기라든지 제가 대학과 직장에서 배우고 활용했던 그런 관점들을 적용해서 일기 쓰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아무래도 만년필 영상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도 꽤 오래 고민했었으니까요. 만년필 영상과 병행하며 시간을 조절하는데 당분간 적응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혹 일기 쓰기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이후 컨텐츠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every falling leaf, a new song is born.